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진작가와 바리스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당진시 성문면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무급휴직자 등 9천 명이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충남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지원 대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은 충남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20%보다 소득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일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과 인척은 제외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충남에서는 9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국비 10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청 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월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근로자들은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인 거죠. 그렇다면 기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실직하거나 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근로자 등입니다. 당초에는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저소득 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이 12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0만 9천 원 이하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충남도는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했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현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장애를 딛고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작가와 바리스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 꽃과 나무, 하늘과 바다를 담은 이 작품들은 27살의 청년 이건택 씨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씨는 6년 전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 산에 나섰다가 처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후 카메라는 이 씨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올해로 5번째 개인 전시회도 열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해보세요. 지적 장애가 있는 전남희 씨는 카페에서 7년째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직업 체험을 통해 커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당당히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만든 음료를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된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도 재밌고요. 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있고 실수도 가끔씩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잡아주면서 또 할 수도 있을까 그거를 열심히 해서.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4.5%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충남도 내 등록 장애인 수는 13만여 명.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자립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행정보조나 카페 운영 보조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졸업 후 교육청과 도서관,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복지관 등하고 협력을 해서 실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것, 거기까지 사업 확대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단단하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현재 충남에선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졸업생 122명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선 청년들.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과 관련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당진시 성문면 주민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성문면 개발위원회 임나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문면 개발위원회 이문호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진 어력과 환영철강 그리고 300여만 평의 성문 국가 산도로 인한 환경권의 제일 현안이었는데요. 한 2주 전에 불산 공장이 입주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을 해서 갑자기 큰 핵폭탄 같은 현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성문은 아시다시피 성문 국가산단 등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아직은 그냥 입주 기업들이 많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성문은 또 바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권이 가장 우선인데요. 당선인께서 당선 취임 첫 일성으로 성문 산단에 우량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불산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고 우량 기업들의 유치로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공약으로 세워주신 국회의원께서 대선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서부도 메리트 반환 소송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국정이 이념 갈등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재선위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통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결과가 오는 24일 최종 발표됩니다. 충남 교직원 휴양시설 부지에는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와 태안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충남 교직원 휴양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큰 300억 원 규모의 휴양시설로 충남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전국 교직원이 사용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 2곳만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감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모에 홍성군과 논산시가 최종 지원했습니다. 홍성군은 2016년 집단 폐렴 발병으로 현재 휴업 중인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충남도는 당초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태안군과 청양군 등은 운영비 부담과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특판전을 엽니다. 시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 딸기와 육종 마늘 등 14개 종류의 농산물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결제는 현금과 서산사랑 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3월 행사를 처음 열어 3,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특판전은 지속적인 개최 요청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병원 부지 매매 계약에 따른 첫 중도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올해 초 투자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사례 등과 관련해 설립 무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측과 관계기관은 이달 중 부지 매입비 전액에 대한 납부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 내 종합의료용지 3만 4천여 제곱미터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았으며 계약금 19억 1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암치료센터는 3년간 6차례에 걸쳐 총 172억 원을 분납하기로 했고 이달 16일까지는 첫 중도금 분납액 28억 7,4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치료센터 측은 부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할 경우 매입비 전액을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부지 준공 이전에는 부지 매입비를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암치료센터 측이 연체료를 물게 됐지만 이달 중 매입비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병원 설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센터에서 사업을 당초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더 앞당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40여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지만 사측의 잘못이라기보다 준공이 늦어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완납할 경우 2억 원가량 할인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천여억 원을 투입해 내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쌀 수출 확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오히려 쌀 수출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국내 식량 위기 우려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금률 또한 높아 가격 폭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반이 되는 미국 종합처리장 RPC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벼 건조 저장 시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 올해 1분기 쌀 수출 규모는 180톤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정도입니다. 충남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6월부터 축산업 허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17,700여 곳으로 축종별 사육, 소독, 방역 필수시설 구비 여부, 적정 사용 면적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점검 전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8개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우선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3세 미만에서 올해 75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발급일도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혜택을 높입니다. 또 육아와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설치,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 집중 육성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5월 9일 전국 동시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가 5월 23일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검정고시 시험일 추가 연기에 따라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 달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합격자는 6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된 일정도 6월 이후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은 20일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배과수 농가를 찾아 백꽃 인공수분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요. 오범균 원장은 올해처럼 농가에 도움이 필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청양에서 이른바 고기나물로 불리는 눈개승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장미과 식물로 씹으면 두릅이나 인삼, 소고기 맛을 느낄 수 있어 봄철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나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7년 전부터 눈개승마를 육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재배 지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군청 전 직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 취급 중요성과 절차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강의를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또 위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업무별 담당자가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흥면 동서리와 상중리 지방상수도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곳 220가구는 여름철 상습적인 가뭄으로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총 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급수관로 7.5km를 신설하는 공사가 실시됐습니다. 군은 가뭄 극복과 상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4도, 서산, 홍성 5도, 당진, 태안, 예산은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11도, 당진, 서산, 홍성, 청양은 12도, 예산 13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깁니다.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외출 계획하신다면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낮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0.5m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